근데 저는 궁금한 게 방송국도 약간 이런 보수적인 분위기가 있고 한데 네. 공무원은 더 엄격할 것 같아서 출연료를 받으면 이 시청관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궁금해가지고. 나누지 않습니다. 출연료는. 다 가져요? 할까? 충주? 우리가 수도권을 벗어난 건 처음이잖아. 야, 난 새벽 3시에 출발했어 지금. 너무 멀어가지고. 최근에 제일 궁금했던 분인데 대한민국 공무원 중에 제일 재밌어. 원래 내가 공직에 있는 분들 재밌어하는 게 이제 약간 청문회 재밌어하는데 아 우리 충주맨 너무 뵙고 싶었어. 충주 출신 제일 유명한 게 지금 사관학교 충주맨 아니야? 근데 충주를 빛낸 인물이야 내가 봤을 때. 나 그런 게 되게 궁금했어. 요즘에 막 노를 저으시는 거 보니까 뭔가 동기부여가 확실히 됐다. 이제 인마이 포켓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래서 그 부분을 나는 한번 정말 물어보고 싶고, 내가 봤을 때 뭐 말로는 요즘에 뭐 돈 얘기 많이 하시지만 뭘 꿈꾸는지가 나는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가지고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본인한테 있는 것 같긴 한데 공직으로서 하이를 치고 싶다. 이게 목표면 되게 고민 중일 거야 아마. 난 그걸 한번 확인해보고 싶어. 구축은 처음인 것 같은데? 그지? 아 내가 이 감성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게 왜 안 적어주시지? 이거 물음표가 돼 있잖아. 적어놓으란 뜻이거든요. 이거 적는 게 의무인데. 나는 공무원이 이거 안 적는 거 처음 봤어. 이거... 야, 내가 너무 좋아하는 감성이야. 어떻게 딱 이 분위기. 너무 좋다. 너무 정겹다. 정겨. 비리지. 지금 아무도 없어. 바로 들어갈까? 밝으니까. 가볼게. 충주가. 우와! 시끄럽다. 아이 깜짝. 내가 놀랐어. 나 노래해야 되는데 내가 깜짝 놀랐어. 어우 깜짝아. 파인애플 같으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근데 독특하시네. 원래 이런 수건을 좀 덮고 주무시는 편이세요, 얼굴에? 네, 왜냐면 예. 빛에 예민해서 아, 늘 이렇게 안대같이 합니다. 수면한대 역할하는 거예요? 수면한대 이제 하나 사실 때도 됐는데 이걸 가지고 수면한대로 쓰시네. 사람들이 공무원들이 이제 거리가 좀 아니 근데 깨어 계셨어요? 아니요 자다가 예. 애들이랑 와이프가 나가더라고요. 아, 그치. 눈치를 챘어. 그래서 보기 그럼 깨어 계신 상태에서 이놈 한번 와봐라 이거였구나. 네네 제가 일부러 낚았죠. 나 낚였어 완전히. 아니 근데 원래 이 방에서 주무세요? 애기방 같은 느낌이 있는데 네네. 이게 보통 아이들 침대거든요. 원래 여기에서 주무세요? 아이들용으로 샀는데 예. 아이들이 여기서 안 자려고 해가지고 그렇구나. 그래서 임시로 제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이들은 우리 사모님이랑 자고. 그래서 이제 같이 재우고 저는 여기로 와서 그렇구나. 너무 좁아요. 그러면 지금 애기들 뭐 때문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희 아내분하고 각방 쓰신 게 얼마나 되신 거예요? 첫째까지는 괜찮았는데 예. 그때부터 이제 너무 좁아가지고 예. 안 되니까 각방 4년 차네. 그럼 각방 쓰시는 게 좋아요? 아니면 그 전후로 합방 하시는 게 더 좋으세요? 뭐 당연히 당연히. 혹시 그러면은 셋째 계획은 아니요. 알겠습니다. 죄송해요. 질문 끝나고 대답해 주세요. 아니야. 알겠습니다. 야, 근데 이게 저도 이제 40년 된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네, 여기가 20년 약간 넘었죠. 30년 가까이 됐어요. 30년 가까이 됐어요. 네. 이 체리 몰딩이 그렇죠. 너무 정겹고 저는 이런 감성을 되게 좋아해요. 지금 인테리어가 안 된 상황이죠. 네, 그렇죠. 원래 기본인 그대로, 거죠. 그대로 겁니다. 사실 제가 월세라고 들었었어요. 네네네. 혹시 월세 저는 자가로 이제 원래 반전세였다가 왜 월세를 듣죠? 예. 혹시 비하 아니 뭘 비하? 자 건물이 나 수면 안 되지. 죄송합니다. 뭐 준비해 오셨죠? 본인이 정했잖아요 쉑쉑 보고. 저 숙소를 갖고 왔어요. 당연하죠. 충주맨 나와주세요. 다 준비됐습니다.
와. 결이 다 살아있는. 예. 어떻게 이렇게 복원을 하신 거지? 일단 첫 입은 제가 먹여드려야 되거든요. 아, 네. 안 녹았으니까 또. 네, 생생하네요. 어유. 예쁘게 드신다. 와, 감사합니다. 야, 현관에 보니까 또 네. 도시가스 검침표 있잖아요. 네네네. 거기 매달 저희가 숫자를 적는 게 또 이 집 사는 사람들의 또 의무, 반의무이기도 한데 맞죠. 하나도 안 적으셨더라고요. 그 문자로 아마 보냈을 겁니다. 문자로 보냈으면 굳이 물음표가 없어도 되는데 검수 오신 분께서 물음표를 항상 적어놓고 가셨더라고요. 그런 게 있습니다. 이제 검침을 원래 이제 해야 되는데 제때 안 하면 이제 물어보시는 노트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아, 잘하고 계시는 거죠? 이제 저를 나락으로 보내시려고. 아니, 왜냐 이사 오신 지 얼마나 됐어요? 이사 온 지는 이제 1년이 넘었습니다. 그 제가 오면서 저도 관심 많아가지고 쫙 봤는데 주변에 제일 비싼 아파트가 뭐 평당 1,000. 그렇죠.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여기는 평당 한 500 정도 하잖아요. 그죠? 다 네. 봤어요. 네네. 근데 그러면 평당 100만 원 초반에서 평당 1,000까지면 10배 차이잖아요. 근데 그게 500m 안에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사실 말씀드리면 이제 땅이 가치가 없는 거죠. 아니,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충전 부심이 있으시잖아요. 네, 왜냐면 입지 차이는 없는데 땅값이 차이가 없으니까 이제 건물값이 새 거가 무조건 비싼. 여러분 신축으로 하셔야 됩니다. 저는 진짜 열심히 살아서 신축으로 할 겁니다. 진짜 지금 충주에 부자들이 사는 그 동네로 제가 혹시 뭐 선생님께서 구매를 좀 해놓으셨나요? 아니요, 전혀. 아니면 뭐 빌딩, 건물. 건물은 뭐 기사에 나왔으니까 뭐가 좀 소정해. 어디? 나 못 봤어. 청담동에 하나 있고 청담동에 혹시 또 몇 평 정도? 72평. 꼬마. 꼬마 빌딩. 꼬마 빌딩을 무시한다고? 근데 충주랜드 지금 컨디션이면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월세를 사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제가 투자를 잘 못해요. 진짜 너무 실패를 많이 했어요. 그랬구나. 그 네이버 카카오 때문에 사실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니까 지금이니 저점이다. 갔는데 지하실이. 지하가 있었지. 근데 뭐 그래서 저도 지금 약간 이제 이사 생각이 있긴 하거든요. 이 오래된 아파트다 보니까 리모델링이 너무 많습니다. 아, 그렇지. 그래서 창틀도 네. 셰시도 또 이 알루미늄 아니겠습니까? 쉐시요? 알루미늄이기 때문에 거의 이제 밖에서 살고 있다고 보면 되죠. 아니, 근데 우리 아직 사모님은 공개된 적이 없으신데. 네, 맞습니다. 사모님은 처음에 어떻게 만나시게 된 거예요? 이제 저희 동기여가지고 동기. 네, 동기라서 만났는데 처음부터 만났던 건 아니고 좀 시간 지나서 만났던 것 같아요. 그럼 고백은 어떻게 했었어요? 고백은 와이프가 먼저 좀 좋아해줬습니다. 네. 진짜 아, 저는 제가 먼저 좋아하는 사람이랑 만나본 적이 없어요. 정말. 그리고 교제 자체는 되게 짧았어요. 그러니까 진짜 빨리 했습니다. 거의 뭐 6개월도 안 돼서 결혼한 것 같아요. 그럼 사귀자마자 이유가 있으세요? 좀 적극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전 되게 수동적입니다. 좀 많이 후회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야. 괜찮으세요? 아니야, 그때 추억을 한번 되살려보는 거.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바로 이제 또 결혼을 하게 되고. 그럼 최근에 잘 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아내분의 반응은 어떠셨어요? 뭐 애나 더 봐라. 내 남편의 입신양명에 대해서 뭐 응원하는 마음도 있으실 것 같은데? 됐고 똥 씻겨라. 네, 그러니까 공무원의 삶과 그걸 꿈꾸면서 결혼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평범하고 소박하고 조용한 삶을 원했는데 이거 와보니 이거 뭐 집에 막 쳐들어오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좀 리스크가 크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가족들은 걱정을 많이 하죠. 실제로 가족들은 많이 걱정하지 않습니까? 진짜 가족들은 좀 저희 가족은 좋아해요.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처음에 공무원을 하기로 마음 먹으신 계기가 어떻게 돼요? 사실 사법시험을 좀 오래 준비했어요. 한 6년 정도. 근데 이제 사법시험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공무원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고 한 1년 반 정도 준비하고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사시 준비하셨으면 워낙 그 시험이
어려운 걸 저 알고 있으니까 7급을 준비 안 하시고 왜 그럼 9급을 준비하신 거예요? 보통 근데 사시가 끝나고 나면 법원직이라든지 아 법무팀이라든지. 네, 뭐 이런 쪽으로 가요. 그 네. 공부했던 걸 살릴 수 있게. 네. 근데 저는 절대 가고 싶지 않았어요. 왜요? 특히 법원직 뭐 이런 곳은. 왜냐면 같이 어쨌든 이제 시험 공부를 했던 옆에 독서실에 동료가 판사인데 아. 이제 어쨌든 근데 제가 되고 싶었던 그렇지. 그 기관에서 근무를 하는데 그걸 보는 게 너무 좀 그럴 것 같아서 아예 던지고 왔어요. 아. 아예 그쪽으로는 쳐다도 안 보고 그냥 전혀 새로운 준비를 해서 왔던 겁니다. 근데 저는 음. 궁금한 게 얼마 전에 그 국무회의에서 네네네. 현 대통령께서 이제 칭찬을 하셨단 말이죠. 뭐 어땠어요 기분이? 진짜 놀랐었고요. 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수장이잖아요. 그럼요. 저희 레이블에. 아 그렇지. 대한민국의 박지현인 거죠. 예. 그러니까 저의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어떤 컴플렉스냐면 분명히 뭐 인기도 얻고 뭐 조회수도 잘 나오고 청주시가 유명해진 건 맞는데 어쨌든 이 우리 시청에서 봤을 때는 비주류 분야입니다. 굉장히 비주류예요. 그러니까 행정에서 보면 근데 그거를 오피셜하게 언급을 해줌으로써 저희가 이제 진짜 인정을 받은 거죠. 우리 분야, 이 유튜브 분야도 행정의 일환으로 정식으로 인정받은 겁니다. 들어오셔가지고 지금 6급까지 되는 게 굉장히 빠른 과정인 거잖아요. 어때요 지금 컨디션이? 역대급 속도죠. 그러니까 지방직에서는 보통은 몇 년 걸려요? 6급 가는데. 15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근데 몇 년 만에 하신 거죠? 제가 네 그렇죠 8년. 그럼 7년을 앞당기신 거네. 그 동료들 반응은 어땠어요? 이렇게 특급 승진했을 때. 지지율이 많이 내려갔죠. 그러니까 왜냐면 시청 내 지지율이 보통 제가 한 그래도 30% 이상은 됐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한 15%, 20% 이 정도로 좀 많이 급락을 해서 실제로 항의를 하는 경우도 봤어요. 아 정말? 네, 승진했다는 걸 보고서 아씨 나도 이제 출근할 걸 그랬다. 들리는데? 네, 그렇죠. 사람들이 듣게. 유튜브가 이거 안 해본 사람들은 이렇게 쉽게 만만하게 생각한다고. 이거 어려운 건데. 그래서 그걸 들었을 때 제가 이름을 알거든요. 제가 후임자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제 후임자가 생긴다면 그분으로 알고 계십니다. 아 정말? 해봐라.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응. 방송국도 약간 이런 보수적인 분위기가 있고 한데 네. 공무원은 더 엄격할 것 같아서. 너무 그러니까 그럼 그런 건 없어요. 뭔가 공무원은 뭐 겸직이 안 된다. 예를 들어 있죠. 있죠. 겸직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네. 금지를 하려면 일단 계속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영리 업무여야 되고. 아 고정만 아니면 되는구나. 이게 사실 제가 뭐 직업적으로 이거를 출연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 네, 게다가 충주시 홍보하려고 콜라보를 하는 거니까 사실 겸직이랑 관련이 없죠. 야 명분이 너무 좋다. 근데 어쨌든 만약에 수익을 받으면 출연료를 받으면 이 시청관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궁금해가지고. 저희 수속사와 나누지 않습니다. 출연료는 다 가져요? 정당한 권한에 의한 받는 거기 때문에 와. 네, 나누지 않습니다. 되게 열려 있으시네. 그럼 실례지만 혹시 출연료를 듣고 거절하신 프로그램도 있으셨어요? 네, 진짜 솔직히 말씀드려도 돼요? 제가 거절하는 기준은 출연료가 아닙니다. 이제는 저도 어느 정도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빅 프로에만 나가고 와, 이거 우리 프로가 인정받은 거야? 아니 사실 간당간당했어요. 왜냐면 경계였습니다. 형님 그래서 형님 오시면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 나갈 때 무슨 생각이셨어요? 무슨 용기로? 조언을 많이 구했죠. 주변 많이 연예인분들이나 뭐 PD분들한테 구하고 작가분들한테 구하고. 근데 그때는 이미 또 뭐 고정도 있고 하셨던 거 아닌가요? 방송? 맞아. 근데 원래는 자사 아나운서가 프리 선언했을 때 3년간 자사 프로그램을 못하는 의문율이 있었어요. 악법. 근데 그걸 이제 처음 열어준 게 저희 JTBC였죠. 기존 프로그램들을 계속 있게. 하면서 연착륙할 수 있게. 어떻게 보면 예. 조금 잘 탔네요. 시대도 그죠? 그렇죠. 그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혹시 러브콜 받은 적 있으세요? 뭐 기획사나? 중앙부처나 예. 회사 쪽에서 오히려 그럼 제일 좋게 받았던 조건? 지금 연봉 한 2배 정도? 그렇게 뭐 그 정도로는 아까 오프닝 할 때 이 친구가 내가 봤을 땐
돈보다는 어떤 명예 이런 걸 소중히 하는 것 같다 그랬는데 아니야. 아니야. 지금 각 재고 있네. 근데 결국 우리는 자본주의 시장에 살고 있고 사람들이 날 수요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내 객관화된 몸값을 받고자 하는 욕구는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거죠. 그죠? 근데 또 어떤 공무원으로 피크를 또 꿈꾸실 수도 있으니까. 아,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되게 궁금했었어요. 뭐가 지금은 우선순위예요? 저는 지금 진짜 진심으로 얘기하면 예. 연착륙 하고 싶어요. 저는 근데 충주시 공무원으로서의 그런 어떤 캐릭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캐릭터로 성공을 했기 때문에 충주시를 떠나서는 이게 본래 가치가 좀 훼손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슬슬 예능 출연도 하고 그러니까. 옆에 뭐 동료 연예인 동료라 이미 동료가 동료 아니고 마음은 나와 계시네. 아니. 몸만 충주지. 동료가 아니라 이제 옆에 계신 이제 연예인분들을 또 예. 보고 이러니까 이렇게 화려한 조명과 이런 최고의 스타와 함께 방송을 하고서 이게 방송이 끝나고 나면 터덜터덜 걸어가는 저의 곰팡이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 뭔가 좀 그러니까 생각은 해보게 되죠. 나가서 살 수 있을까? 약간 이런 생각은 하게 되죠. 사람이니까. 근데 무조건 되죠. 그럼 마지막으로 인간 김선태. 네. 방송인 공무원 김선태 말고 인간 김선태 최종 목표? 걱정 없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걱정 없이. 그러기 위해서는 좀 돈도 필요하겠죠. 동업 정도 안 했으면 좋겠고. 일이든 결론은 풀이야. 풀인데 이제 몸은 충주시청에 있는데 마음은 방송국에 계시네요. 연락 많이 주십시오. 이미 풀이 선언. 아니. 근데 진짜 옛날에 진짜 팬이었어요, 제가. 너무 진행을 너무 잘하시고 항상 형님의 영상을 많이 참고를 했고 진짜로? 그리고 너무 솔직하시고. 맞아. 솔직한 거 좋아하죠. 그럼 실례지만 혹시 충주시 그 채널 자체가 네네네. 워크맨을 보면서 충주맨으로 지으신 거예요, 혹시? 형님께서는 본인을 너무 과대. 아니. This time, come on, I agree. 연우 괜찮아? 네. 와, 되게